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라는 책에서 두려움에 맞서 웃을 수 있는 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그림자 덩어리 같은 해로운 생각일 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19세기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월도 에머슨은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라는 말을 남겼다. 나도 청중 앞에 서서 강연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내가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오늘날 이 책이 출간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에머슨의 말을 실천해 두려움을 극복했다.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도 연단에 올랐다. 강연하면 강연할수록 점차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되어 마침내 나는 편안히 즐기면서 강연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나중에는 강연 일정이 잡히면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까지 했다. 두려워하던 일을 하자 두려움이 정말 사라졌다.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확언하며 그 내용을 현재의식에 확고히 새기면 잠재의식이 힘을 발휘해 확언에 맞게 응답한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가 찾아온다. 의대생 신라는 손꼽히는 우등생이었다. 그런데 필기시험이나 구술시험을 볼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주 쉬운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나는 신라에게 이유를 설명했다. 시험을 보기 며칠 전부터 혹시 시험을 못 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신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키운 것이었다.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에 뒤덮인 생각은 잠재의식 안에서 실현된다. 다시 말해 신라는 잠재의식에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응답을 얻은 것이다. 잠재의식의 작동법을 공부하며 신라는 잠재의식이 기억의 저장고라는 사실을 배웠다. 자신이 의대 수업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이 잠재의식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배웠다. 더 나아가 신라는 잠재의식이 반응적이고 상호적이며 잠재의식과 깊이 연결되려면 긴장을 풀어 평화롭고 자신감이 있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했다. 신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자신의 모습을 밤낮으로 상상했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보낸 축하 카드를 손에 든 모습까지 상상했다. 행복한 결과에 집중하자 신라의 잠재의식도 행복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행복한 상상을 한결같이 반복하자 잠재의식이 전지전능한 힘을 발휘해 신라의 현재의식을 올바른 쪽으로 인도했다. 자신이 원하는 결말을 상상하자 상상 속 결말이 실현됐다. 이 방법을 실천한 뒤 신라는 시험을 칠 때 더 이상 기억 상실을 겪지 않았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익혀라. 내가 강연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신통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방법이다. 물속에서 수영하는 게 무섭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하루에 서너 번 5에서 10분간 차분히 앉아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라. 이제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마음속에서 나는 수영하고 있다. 물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차가운 물의 감촉과 팔다리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현실처럼 실감나며 생생하면서도 즐거운 활동이 마음속에 일어난다. 이런 생각은 한가한 공상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의 경험은 잠재의식에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나는 이해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상상은 현실로 나타난다.
다음번에 실제로 수영할 때는 즐거운 마음이 솟아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물 공포증이 아닌 다른 공포증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면 된다. 고소 공포증이 있다면 등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맑은 공기, 산에서 자라는 꽃, 아름다운 경치를 생생하게 상상하며 즐겨라. 마음속에서 이 상상을 반복하면 상상이 평화롭고 안락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려움에 반하는 생각을 하라. 비정상적인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두려움에 반하는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계속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며 산다면 몸과 마음의 건강은 계속 악화할 것이다. 두려움이 솟구칠 때면 즉시 그 두려움과 반대되는 욕망을 잠재의식에 불어넣어야 한다. 지금 바로 원하는 욕망에 몰두하고 또 몰두하라. 주관적인 생각은 늘 객관적인 현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고 영혼이 고양될 것이다. 나를 위해 움직이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평화와 확신은 나의 것이다. 두려울 때는 생각의 방향을 돌려라. 한 대규모 재단의 임원 라파엘은 지난 3년간 임원직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살았다고 내게 털어놓았다. 그는 늘 실패를 상상했고 부하 직원들이 승진해 자신의 상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계속했다. 그는 실제하지 않는 두려운 상황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너무나 생생하고도 극적으로 한 나머지 그는 점점 예민하게 굴고 성과는 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그는 권고사직 당했다. 사실 라파엘을 해고한 사람은 자신이었다. 끊임없이 이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 잠재의식에 홍수처럼 쏟아져 잠재의식이 그의 생각대로 반응하게 만든 것이다. 두려운 생각이 드는 즉시 곧바로 생각의 방향을 반대로 돌렸다면 라파엘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두려워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반드시 사라진다.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채 두려움에 통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확언을 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두려움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건설적인 생각으로 두려움을 대체하라. 두려움은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다. 자신감은 두려움보다 위대하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실패, 질병, 나쁜 인간관계 등의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쫓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삶의 좋은 것을 향한 감정적 애착이다. 솔직함, 진정성, 정의, 선의, 성공과 사랑에 빠져라. 기쁜 마음으로 최고를 기대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찰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면 반대되는 생각으로 응수하라.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다. 나는 침착하고 평온하며 차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라. 시험을 볼 때 암시적 기억상실증을 겪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완벽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주 확언하면 암시적 기억상실증을 극복할 수 있다. 시험 점수를 잘 받아 친구에게 축하받는 모습을 상상하라. 이를 계속하면 상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상적인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비정상적인 두려움은 몹시 나쁘고 파괴적이다. 두려운 생각은 계속 커져 비정상적 두려움, 강박, 콤플렉스를 낳는다. 무언가를 계속 두려워하면 공황과 공포로 귀결된다. 잠재의식은 상황을 바꾸고 마음속 소중한 욕망을 실현할 힘을 지녔다는 것을 알면 비정상적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 두려움과 반대되는 욕망으로 즉시 관심을 돌려 집중하라. 실패할까 두렵다면 성공에 집중하라. 병에 걸릴까 두렵다면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라.
위대한 치환의 법칙이 두려움에 대한 답이다. 좋은 것을 기대하라. 좋은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잠재의식이 늘 해답을 줄 것이다. 잠재의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두려움은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이 따라온다. 두려움을 바라봐라. 이성의 빛으로 두려움을 비춰라. 두려움에 웃는 방법을 배워라. 이것이 최고의 치료제다.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상상뿐이다. 타인의 의견, 발언, 위협은 아무런 힘이 없다. 힘은 내 안에 있다.